신문기사를 통해 북한의 과학기술과 산업 관련 최신 동향을 전하는 NK텍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변환 박사가 해설을 해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북한은 올해도 새로운 길 얘기를 계속 해왔죠. 예. 그러면서 지난 며칠 전에는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확대회의를 열어서 국방력 강화, 군 조직 개편 논의했다고 그러고 조만간 노동당 중앙위원회도 열려서 이 기추가 주목되는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NK테크 전하는 첫 번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올해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이들 사이의 협력사 포함해서 과학기술 전반을 관장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이번 주 주제 좀 전해주시죠. 예, 오늘은 먼저 2월 17일 과학자 기술자 돌격대 활동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2월 17일 과학기술자 돌격대는 현장 지원 조직이죠? 예, 이 돌격대는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의 고급 과학기술자들로 구성돼서 중요 생산 현장이나 건설 현장에 파견돼서 그곳에 이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집중 해결하는 조직인데요. 김정일 위원장의 지시로 1978년 2월 17일 발족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78년인데 김정일 위원장이네요, 그죠? 예, 후계자 시절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도 김일성대와 한덕수 평양경공업대학 연구사들로 구성된 돌격대가 삼지연시 건설장에 파견됐고 석탄공업성 채굴공학연구소 그리고 국가과학원 중앙광업연구소 등의 연구 인력으로 구성된 돌격대는 단천발전소 건설장 등에 파견됐다고 전했습니다. 네, 주요 건설 현장이네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돌격대들이 현장에서 새로운 발파 방법을 개발해서 발파 효율을 높이면서도 가스와 먼지 발생을 크게 줄이거나 또는 단기간에 어랑천 발전소의 발전 설비 설계를 완성하거나 또는 신의주 화학섬유 공장에 보조 약재를 제조하고 종이질을 높이는 등의 많은 성과를 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성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경험이 많은 과학기술자들을 선발해서 이 생산 현장, 산업 현장 이런 데 생기는 과학기술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겠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과학기술위원회가 또 다르게 소개하는 성과 있습니까? 예, 가치 있는 연구 성과들을 심의해서 국가과학기술 성과로 등록하고 현장에 도입하는 사업들도 진행했다고 합니다. 네, 계속 해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성과로 등록된 것 중에는 화력발전소의 급수 펌프와 이 터빈 발전기 안전도를 높이는 데 쓰이는 휴대용 진동 측정기 그리고 석탄 탐사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과도 전자기 탐사 체계 같은 그런 기술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들은 기업체들이 자체 실정에 맞게 도입하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재, 그리고 폐식용유를 이용해서 비누를 생산한다든지 버섯을 기르고 남은 폐기질을 이용해서 가스 연료를 생산하는 방법 등 재활용 관련된 성과들도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네, 재자원화 재활용 빠지지 않네요, 그죠? 예,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활동은 북한 과학기술 전반 활동하고 거의 맞먹는 거죠? 거의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주로 과학기술자 돌격대 활동 그리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성과 중심으로 살펴봤는데 또 다른 성과들 포괄적으로 한번 정리할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북한이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태양에너지, 풍력, 바이오매스 같은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친환경 관련해서 북한이 자연에너지라고 하는데 그 개발 실적이나 혹시 계획 같은 거 나온 게 있습니까? 예, 북한은 올해 전국적으로 한 10여만 킬로와트의 친환경 에너지 발전 능력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10만 킬로와트면 100메가와트고 100메가와트면 0.1기가와트인데요.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가동 중인 원전 평균 발전 용량이 대략 1기가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2014년에 수립했다는 그 계획에 따르면 2044년까지 친환경 에너지 발전 능력을 500만 킬로와트, 그러니까 기가로 환산하면 5기가와트.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전 5개 정도를 확보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전국적으로 조성했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예, 역시 그 평양시가 가장 앞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평양시 식료연합기업소 또는 뭐 대성산 샘물공장, 유원신발공장 같은 수십 개 기관이나 기업들이 축전지 없이 기존 전력망과 바로 연결되는 개통병렬형 태양광 발전 체계를 확립했고, 이 밖에 2천여 개 단위들은 축전지를 필요로 하는 독립형 태양광 발전 체계를 도입해서 전체적으로 그 시의 계획보다 더 많은 그 태양 에너지 발전 능력을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로 태양광, 태양빛이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 밖에도 이제 미림 색기화 공장에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거나 평양 농기계 발전소가 벼결을 이용한 가스 발전기를 자체로 제작하는 등 풍력이나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전력 생산도 확대되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밖에도 이제 각각 수백 대의 풍력 발전기를 설치한 은천군과 은율군, 또 생활 폐수에서 나오는 그런 메탄가스를 이용한 그런 발전 체계를 구축해 놓은 사리원 공업대학 등등 황해남북도나 평안남북도에서도 친환경 에너지 개발이 좀 활발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북한 상황에서 25년 후에 원전 5개 규모로 확대한다. 그렇게 되면 획기적인 어떤 진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이 목표가 원만하게 달성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북한이 최근 교육은 과학기술의 어머니다라고 교육을 부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마침 얼마 전에 교육연구원 설립 60주년이었고 이걸 계기로 전국 교육과학 성과전시회라고 행사가 처음 열렸다고 하는데, 교육연구원은 어떤 조직이고 이 조직에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좀 전해주시죠. 예,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이 교육연구원은 당의 교육 정책을 해설 선전하고 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 제반 연구를 진행하면서 나라의 교육과 관련된 연구를 전반적으로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북한에서 이제 중앙교육과학연구기관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캐디 교육개발연구원하고 비슷하겠네요, 그죠?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이제 올해가 60주년이라고 하셨으니까 1959년 12월 16일에 당시에는 이제 교육과학연구소로 만들어져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네. 현재 이제 동평양 지구에 새로운 청사를 건설 중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구원이 진행한 그 주요 연구로는 현대교육학의 새로운 기초이론 분야 개척, 네. 그리고 교원이 갖춰야 될 자질이나 교육, 과학연구, 생산의 일체화를 위한 연구 등이라고 이제 전하고 있고요. 또 이제 우리의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중등 일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학생들을 능동적인 학습자가 되게 하는 그런 본보기 수업을 만들고 여러 가지 교육 지원 프로그램이나 교육용 다매체 편집물을 만들어서 도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교육연구원이 상당히 여러 가지 일을 하네요. 예. 그럼 올해 처음 열렸다는 전국 교육과학 성과전시회 어땠나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예, 각종 교육 관련 도서들이나 교육 관련 기술들이 전시됐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최근에 북한이 교육 현장에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기술들이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일성대는 그 로봇 축구에 쓰는 그런 축구 로봇의 실험 장치를 네. 출품했고, 김책공대는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실시간 원격 강의 촬영 체계를 전시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리과대학은 특별한 스크린이나 매질이 없이 일반 공간에 3차원 영상을 띄울 수 있는 가상 및 증강현실 종합 실험 체계를 개발했다고 하고요. 또 한덕수 평양경공업대학은 종이 포장용 설계 지원 프로그램을 전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영직 사범대학이나 평양교원대학 같은 그런 교원 양성 대학들도 학생들의 그 학습 태도 평가 기술에 기초한 교수 지원 체계라든지 학생 실력 종합 분석 지원 체계 같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출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아직 기사 내용만으로는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북한이 과학기술에 기초한 교육 개선에 부쩍 강조하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해준 변환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의 과학기술 소식을 전하는 NK텍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